안녕하십니까. 뉴파인 학원 국어연구소 소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탄고등학교 국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3월 초에 개강하는 동탄고 국어 내신반 커리큘럼이랑 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인 관계로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탄고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1학년 전교생이 약 430명, 13개 학급이고, 학교 국어 선생님이 총 4명이 담당반을 점단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반에 특정 선생님이 다 수업을 한다는 거죠. 한 반에 4명 선생님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사별, 선생님별 출제 특징이 있기보다는 동탄고 국어만의 학교 전체의 출제 경향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문제보다는 좀 평이한 구조의 문제, 그리고 동탄고 국어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유리한 거고요. 선생님은 조선아 선생님, 전민정 선생님, 박달ski 선생님, 이진호, 정숙진 선생님, 이렇게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도 평균 1학기 성적은 63.9점이고 2학기 때는 66.8점입니다. 그리고 23학년 올라가서는 시험이 조금 쉬워지죠. 그래서 1학기 평균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상승을 해서 71.2점이 나왔고요. 학년도별, 내신고사별 난이도가 좀 큰 편입니다. 문제의 스타일이나 유형은 유사한데 난이도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등급 컷은 전교생 4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 17등까지, 그래서 상위 4%까지가 1등급이 되고요. 그리고 23년 1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컷, 다시 말해서 이 17등의 점수가 8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등급 컷이 95점으로 10점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차이가 상당히 컸고, 상위권 학생들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온 거죠. 대신에 어떤 부분을 좀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문법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중간고사 말 그대로 어려웠던 이 시험에 문법 비중이 많이 있었던 거죠. 거의 50%가 있었고, 기말고사에는 문법 비중이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1등급, 2등급 컷 점수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최상위권 변별력이 좀 약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실수를 줄여야 안정적으로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교과서 50%, 교과서 외 50%, 교과서 외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고, 객관식만 24문제입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서술형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13문제, 그리고 문법이 11문제. 요거는 작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문법은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학습지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 문학은 개념어 활용이나 내용 분석, 수능형 문제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문법도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고 응용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능형 문제인 거죠. 단답형 문제, 암기형 문제보다는 지문이나 보기를 분석해서 그 부분에 응용해서 적용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24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50분에서 시간이 크게 모자란 시험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적용 문제를 보면은 고전시가 가시리, 교과서에서 출제된 거고요. 그리고 현대시 첫사랑, 현대시 배를 밀며, 그리고 세 개의 이 고전시가와 현대시 두 개가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선지에 각각 1번부터 5번의 선지에 개념어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 이제 뉴파인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요 개념어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개념어들. 그리고 작품에서 개념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와 같은 유사 변형 문제들을 충분히 풀고 훈련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6점이에요. 1등급 컷이 95점인데 배점이 3.6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교술문학, 수필에서 출제가 된 거고, 고전 수필인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이었고요. 마찬가지 개념어 숙지, 개념어 찾는 연습, 유사 변형 문제를 해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는 품사의 종류에 대해 나온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과 기출 문제를 학원에서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다 취합을 하거든요. 수업 들은 내용, 학교 프린트, 작년, 재작년, 3년 전 기출 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암기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고, 변형 문제, 그리고 국어 내신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라서 같이 넘어가고.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은 문법 비중이 크고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학습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법의 내용 암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례 적용을 할 수 있는 유사 변형 문제. 말 그대로 그런 문제들이 적중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또 아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적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학에서는 범위 외에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방법을 배우고 그걸 활용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학원에서 그걸 책임지고 시키는 거고, 그리고 예상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이제 1, 2등급 최상위권, 상위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용 수업, 그리고 5분 평가 OX 문제나 단답형을 통해서 좀 암기형 문제를 대비해서 꼼꼼히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간접 연계라든지 또 선택형 문제에서, 예상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의 기본적인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동탐고 기출문제, 그리고 동탐고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 그리고 고난도 변형 문제. 꼭 풀 모의고사가 뭐냐면은 꼭 풀어야 하는 모의고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동탐고 시험 용지, 그리고 글씨체, 그리고 24문제라는 그 문제 구성, 객관식 100%라는 문제 구성, 그리고 과거 기출에 나왔던 문제돌의 난이도랑 그 유형들을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험 5주 전부터 매회 수업 때 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제 학교 시험을 보기 전에 5주 전부터 매주 학교 시험을 똑같이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5주 시험 5주 전에 시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신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점수에 이 등급 정도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을 주로 틀리는구나, 이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에 어느 거에 부족하고 또 공부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공부에 매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고 전체적인 문제는 또 숙제로 진행하고, 또 수업 이후의 클리닉 시간에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나 혹은 질문하는 문제,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나 오답들은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좀 개별적으로 케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구성은 보통 내신이 7주에서 8주 정도, 2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중간고사 기간, 또 기말고사 기간에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데, 1에서 3주 차는 그 교과서 분석이나 학습지 분석 같은, 또 좀 난이도가 좀 낮고 기본적인 적용 문제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 테스트를 포함한 5주 남은 기간 동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풀 모의고사, 학교 시험지와 동일한 그 모의고사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는 내용 암기 강화와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더 심화하고 또 고난도 킬러 문항들을 대비를 하게 됩니다. 수업별 구성은 일단 수업 전에는 저희가 이제 매주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이건 내신 기간이나 비내신 기간이나 방학 특강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결국은 시험 범위 내의 교과서 내용, 또 시험 범위 내의 교과서 외의 모의고사의 내용, 또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출제되는 부분에 다 기본과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 이 어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를 평상시에 꾸준히 하면서 어휘력을 강화를 시켜 놓아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때는 시험 범위의 심화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이후에는 또 테스트를 통해서,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숙제가 잘 되었는지, 또 테스트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는지, 어떤 게 또 질문이고 오답인지 1대1로 개별 케어를 진행합니다. 이게 어휘 교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매국어라고 하는 학원이고, 또 열매국어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맹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동일하게 쓰는 어휘 교재가 되고요. 이 어휘 교재에 보시면 문학 개념어들, 암기를 딱 해야 되는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비문학 독서에서 나오는 이 어휘들, 그리고 한자 성어, 그리고 고전 시가의 고전 어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걸 이제 매주 문학 개념에는 10개, 독서 어휘는 20개, 한자 성어는 7개, 이런 식으로 매주 공부를 미리 해와야 하는, 암기를 해와야 하는 할당량이 있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요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제가 필기한, 손필기한 내용들, 꼭꼭꼭 정리해야 되는 암기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와 저희가 주는 이제 프린트들, 요런 암기해야 될 내용들만 딱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책자가 내신 기간에 주어집니다. 그럼 요걸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는 거죠. 그리고 요건 매주 나가는 이제 교재인데, 이 교재에는 그 주에 수업할 내용, 그리고 풀어야 될 적용 문제들, 요런 문제들을 통해서 또 요 문제를 가지고서 수업을 또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 문제를 풀고 다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 접근 방법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닌 거죠. 그리고 수업이 딱 시작할 때 저희는 이 클리닉 분석지를 학생들에게 미리 나눠주는데, 그러면 수업 중간중간 짬짬이 쉬는 시간이나 문제를 다 풀고 잠깐 남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학생들이 본인이 했던 숙제랑,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푼 문제 오답이랑, 제일 먼저 본 어휘에 대해서 각자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다 된 부분을 수업을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1대1로 저랑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숙제 교재랑 여기랑 맞춰보면서 얼마나 숙제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오답이나 이 부분에서 정리한 부분에서 질문은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학생이 잘 적었고, 물론 이걸 또 글씨도 좀 엉망이고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제가 1대1로 그 부분을 또 지도를 하는 거죠. 작성하는 부분을. 지도를 해서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그걸 정리를 다 하고, 이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제 허락하에 학원에 하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한 수업 내용, 숙제 내용,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국어의 공부의 어떤 내용, 그리고 학생 개별 클리닉 분석지가 학부모님이랑 학생한테 개인톡으로 각각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국어에서 숙제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숙제한 내용에서 어떤 게 오답이 많이 나왔는지 이걸 매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좀 되는 거죠. 학생한테도 똑같이 보내면서 학생 스스로도 내가 이번 주에 국어 공부를 이런 걸 진행을 했구나, 그리고 숙제가 이렇게 있었고 오답이 이런 게 나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수업은 다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다시 3시간 내내 보기는 힘들죠. 그러면은 요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요 동영상에 스크롤을 해서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복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내신 파이널 모의고사, 꼭풀 모의고사인데 시험지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글씨체랑 유형을 맞춰가지고 만들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를 예시를 든 거긴 한데 요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학생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1등을 한 학생은 요 하나 틀린 거죠. 이 7번 마지막 문제 한 문제가 틀린 거예요. 2등을 한 학생은 요 2문제가 틀린 거고, 대다수 보면은 1등이 틀린 문제가 대부분 다 틀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물론 이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고 자기 점수가 어떤 건지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의 위치를 비교도 하게 되는 거고, 틀린 문제도 비교가 하게 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동탄고 1학년 말고 그 위에 선배들이나 졸업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정리를 좀 드리면은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수업 시간 내에서는 어휘 테스트를 하고 본문 분석 강의를 하고 적용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요. 분석지 작성을 해서 1:1 검사를 하고 그 분석지를 이제 보통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해서 전송을 각각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온라인 복습하고, 뭐 숙제나 질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카톡으로.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카톡으로 질문하고, 그런 부분은 언제나 열려있고 제가 적극 계속 권장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단 동탄고 정규 수업은 개강일이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상 정규 수업은 3시간인데 클리닉 시간이 30분이고, 물론 뭐 학원 정규 시간이 10시에 끝나기는 하지만은 마무리가 안 된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시간 외적으로 더 케어를 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남아서 완료해야지 귀가를 할 수 있고, 개별 질의 응답은 카톡 전화로,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복습하고, 결석생은 영상 보강한 후에 또 미리 좀 수업 시간 미리 불러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네, 이상 유파인 국어소장 이영준이었고, 또 동탄고 수업은 제가 또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뉴파인 하면은 또 동탄고 국어 하면은 뉴파인의 이영준 선생님이다 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별화와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감사합니다.